발리에서 내 집을 지으려면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안녕하세요, 그루벌리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내 집을 지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님과 함께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집이 신들의 섬이라고 불리는 발리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발리에서 집을 지으려면 얼마가 들어갈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겠죠.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 영상에 올려드렸으니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땅을 장기 임대하여 집을 짓는 방법이 있는데요. 짧게는 15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외국인 명의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주인이랑 협의를 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계약 조건이 맞지 않다면 그 지었던 건물은 이제 땅과 함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겠죠. 그래도 생각해 보시면 건물이라는 게 한 20년 넘은 건물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건물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20년 이상 넘어가면. 그런 거 생각하면 30년 정도 내가 이 건물을 지어서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연 단위로 임대해서 사신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생각되실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땅 임대 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준을 이 덴파사르 국제학교 인근 지역으로 잡았고요. 여기 기준으로 30평에 1년에 보통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합니다. 자, 그럼 평균 60만원 잡고 만약 30년을 임대하신다고 가정해 보면 약 1800만원 정도면 30년 동안 제가 이 땅을 임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임대 가격이라는 거는 그 땅의 위치나 그다음 조건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덴파사르 기준은 요 금액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덴파사르에서 조금 떨어진 진바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금액보다 약 20-30% 좀 저렴할 수 있고, 만약에 짱구나 스미냑 지역 같은 외국인이 많은 핫한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30%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약 1800만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고를 잘 하시면 더 저렴하게 빌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땅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땅을 구매하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외자투자법인 중에 부동산을 소유 또는 임대해주는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을 설립하셔서 법인 명의로 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법인 명의로 토지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일단 토지 소유 권한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최초 30년이 주어지고 그리고 연장 그리고 갱신이 절차가 있는데, 어쨌든 이 30년이라는 기간이 최초에 주어지기 때문에 굳이 연장을 안 하더라도 20년에서 30년도 사시다가 이거를 재판매를 한다든지 또는 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셔서 토지를 구매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토지 금액은 매매가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조건으로 이 덴파사르 국제학교 인근 지역이라고 한다면 물론 편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30평 기준에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아까 임대 금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바란이라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할 거고요. 스미냑이나 르기안 지역이면 조금 더 비싸거나 아주 많이 비싸거나, 왜냐면 바닷가가 근처에 있는 지역은 굉장히 금액이 비싸거든요. 아무튼 이 덴파사르 지역 기준으로 30평 정도의 크기의 땅이라면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면 내 땅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반대로 비싼 지역도 있지만 나는 국제학교 근처에 땅이 필요가 없고 조금 벌레가 나와도 되고 주변에 산이나 논이 있어도 상관없다, 나는 주변에 편의시설 없이 그냥 자연인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저렴한 토지 분명히 있습니다. 시골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싸겠죠. 그거는 우리나라나 인도네시아나 발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금액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땅을 샀으니까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공사 비용, 건축 비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축을 하는 방법은 제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공사를 좀 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도면도 그릴 수 있고 이 공사 인부들, 흔히 5장 10장이라고 부르죠. 이런 분들을, 똑똑한 분들을 구해서 이분들한테 이제 공사를 맡기면서 내가 진두지휘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업체들 중에 조금 저렴한 업체, 좀 작은 소규모 업체죠. 딱히 보증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경우, 그리고 이제 설계사 같은 경우도 전문 설계사가 아니고 그냥 이제 사무실에 한 명 있는
있는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작은 규모의 이런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조금 규모가 있는 대형 업체죠. 그래서 딱 가봤을 때 여기는 뭔가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보증기간이 아주 길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업체,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우선 기준은 대지 30평에 그리고 건평은 30평 2층 집 구조고요. 3베드룸에 화장실 2개, 마스터 베드룸에 하나가 있고 외부에 하나가 있는 화장실 2개 구조죠. 그리고 거실과 이렇게 주방이 붙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정하여서 제가 가격 조사를 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짓는 경우죠. 직접 짓는 경우는 제 경험과 그리고 제 주변 지인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대략 30평, 건평 30평 기준에 노멀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약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됐고요. 두 번째, 발리에 있는 좀 작은 소규모 업체에 제가 상담을 직접 해본 결과 30평 기준으로 잡았을 때 러프하게 생각해보면 약 한 7천만 원 정도.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는 6천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는 키친셋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제가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7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금 대형 업체. 이 업체는 보증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10년이나 되기 때문에 가격도 그만큼 좀 비쌌고 자재도 괜찮은 걸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돈에 여유가 있다면 이런 업체에 맡겨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업체에 맡겼을 경우는 금액이 약 9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만약 여기에 수영장을 추가하신다고 가정을 해보면 수영장 크기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대지가 30평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영장을 넣기는 쉽진 않아요. 뭐 작게라도 넣으려면 넣겠지만 만약에 굳이 넣겠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근데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수영장을 넣을 수 있긴 해요. 그렇지만 땅이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권장을 안 드리고요. 최소한 땅 크기가 한 150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한 50평 정도? 50평 정도 넘어가는 대지라면 수영장을 하나 넣어도 무리가 없겠지만 30평 땅이라면 수영장은 안 넣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하는 자재나 인테리어 마감에 따라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차가 심할 수도 있고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시고, 저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기준으로 잡았다는 점, 외국인이 제가 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재를 계산해 본 결과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가격표를 정리를 했거든요. 요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보시면 제가 일단 기준은 덴파사르 국제학교 인근 지역에 대지 30평, 건평도 30평 요런 기준으로 잡았고요. 땅이 더 커지거나 건평이 더 커지면 플러스 하시면 되니까요. 그런 건 감안하십시오. 자, 우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자 30년 임대하는 경우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는 건축비가 약 5천만 원, 그리고 땅값이 1,800만 원, 그리고 설계 도면이나 건축 허가는 직접 하신다 그러면 돈이 최소화될 거고요. 만약에 직접 안 하고 요것도 만약에 맡기신다 그러면 설계 도면 같은 경우는 작게는 50만 원부터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업체를 맡기면 이게 포함이기 때문에 요 금액 정도는 따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 허가도 마찬가지로 그 땅의 크기나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고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법인 설립은 선택사항이죠. 왜냐하면 법인 설립을 굳이 안 하고 외국인 명의로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실제 여기 거주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비자가 필요하니까요. 체류 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법인 설립을 하셔서 체류 비자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셔서 비자를 받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것도 선택사항으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 밑에 공증비용이 있습니다. 공증비용은 보통 임대계약인 경우에는 한국 돈으로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드는데 요거 보통 거래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집주인이랑 구매자랑 임차인이랑 임대인이랑 보통 50%씩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10만원 정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세금 부분은 제가 여기 180만원이라고 적어놨는데, 임대를 하는 경우는 원래 10%의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 세금은 원래 임대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내는 겁니다. 근데 보통 여기 거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땅 주인이 자기가 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예를 들어 1,800만 원만 받으면 되니까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세금에 납입하는 사람은 땅 주인이 원칙이지만 이 세금을 신고하는 의무자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땅을 빌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는 임차인한테 너 왜 세금 신고 안 했니? 라고 세무서에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개인 간의 거래는 거의 확인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통상입니다. 좀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통상 세금을 잘 내질
않습니다. 현지인들 같은 경우도. 근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법인 이름으로 땅을 임대하시는 경우는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법인 세무 신고할 때 토지 임대에 대한 세금을 분명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세금에 신고하는 책임이 법인이나 이 임차인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려를 해봤을 때 직접 공사하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약 7천만 원 정도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작은 업체를 썼을 경우는 설계 도면이랑 건축 허가가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건축비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각각 9천만 원 그리고 약 1억 1천만 원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반면 토지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건축비는 동일하죠. 근데 이제 땅값이 일단 7천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설계 도면이나 건축 허가 사항은 앞에 임대하는 경우랑 동일하니까 따로 설명을 안 하고요. 법인 설립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법인 설립 비용이 보통 한 외자 투자 법인 같은 경우는 싸게는 3,400만 원 정도 되지만 보통 한 500만 원 정도면 설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증 비용이 있는데 공증 비용은 토탈 매매 금액의 1%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천만 원이 매매 금액이니까 뭐 1%면 70만 원이겠죠. 근데 요거도 구매자랑 판매자가 보통 50-50 반반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있죠. 세금은 이제 원래 매매 비용이나 또는 공시지가 중에 더 높은 금액의 5%입니다. 판매자는 2.5%지만 구매자는 5%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물론 공제 금액이 있어요. 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서 생각하셔도 되지만 대충 러프하게 생각해보면 7천만 원에 5%면 350만 원을 세금으로 지출하셔야 됩니다. 네, 이 외에 기타에 제가 토지 권한 변경이라고 넣어놨는데요. 이 비용은 토지를 항밀릭이라는 이전 영상을 보셔야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항밀릭이라고 있는 소유권에 있는 땅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학구나 방호난이라는 건설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 권한을 변경하는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비용도 토지의 공시지가와 이런 것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땅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 비용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고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는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작은 업체 같은 경우는 1억 5천, 큰 업체 같은 경우는 1억 7천 정도면 내 집을 구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면 본인이 발리에서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지 대충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하는 그 위치나 또는 업체마다 금액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충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집 지어서 살 수 있겠구나. 한국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집 지어서 살 수 있는데 발리에서는 이 정도 금액으로 내가 집 지어서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발리에 오라고 발리에 오셔갖고 집 사세요 이런 뜻 아닙니다. 그냥 오시는 분들이 요즘 집 짓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셔갖고 집 지어서 재임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또 사업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구매를 하거나 임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는지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컨텐츠로 찾아가는 고르발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